안녕하세요. 책 이모입니다. 그동안 잘 지내셨죠? 저도 건강하게 잘 지냈어요. 저의 네 번째 리뷰할 책은 최승필이 지은 공부머리 독서법입니다. 부제는 실현 가능하고 지속 가능한 독서 교육의 모든 것이에요. 저자는 대치동에서 강사 생활을 시작해 12년째 독서 논술 교육에 몸담고 있는 독서 교육 전문가예요. 시작 전에 구독 버튼 꾹 눌러주세요. 여러분 주변에서 유독 공부머리가 좋은 아이들 보신 적 있죠? 그런데 내 아이 공부머리가 좋아지는 방법에 대해서는 잘 모르시죠? 이 책에 그 비법이 나와 있습니다. 저도 12년 동안 학원에서 수학 강사, 과외 선생님을 한 경력이 있어서 이 책이 참 공감되고 여러분께 더 잘 전달해 드리기 위해서 두 개의 영상으로 나눠서 찍을게요. 제 첫 번째 영상에서는 조기 교육이나 사교육의 문제점에 대해서 알아보고 각 연령별로 공부머리 독서법에 대해서 소개해 드릴게요. 우선 저자는 조기 교육의 나쁜 영향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요. 7세까지는 아이의 대뇌 변형계가 미성숙해서 학습할 준비가 안 되어 있대요. 이 시기에 학습하면 코르티졸이라는 스트레스 호르몬이 분비되고 학습 강도가 강하고 지속되면 뇌의 발달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친대요. 아기들 3, 4살 때부터 한글 교육이다, 영어 교육이다 시키는 부모님들 많은데 한번 되돌아볼 필요가 있을 듯해요. 다음은 초등, 우등생의 90%가 중학생, 고등학생이 되면 왜 몰락하는지에 대해서 서술하고 있어요. 중학생 때 70%의 아이들의 성적이 떨어지고 20%는 고등학생이 되면 또 성적이 떨어진대요. 저자는 10여 년간 언어 능력 평가를 실시해 본 결과 중학생이 되어 성적이 떨어진 아이들의 공통점이 언어 능력이 떨어진 아이들이었대요. 여기서 언어 능력이란 글을 읽고 이해하는 능력이에요. 제 아무리 기초가 튼튼하고 선행학습을 해도 언어 능력이 떨어지는 아이들은 중학교, 고등학교에 올라가 교과서 내용을 이해하지 못해 100% 성적이 떨어진대요. 세간에 떠도는 말로 우등생의 세 가지 조건은 할아버지의 재력, 아빠의 무관심, 엄마의 정보력이라는 말이 있죠. 그만큼 우수한 사교육이 우등생을 만든다는 것일 거예요. 물론 사교육의 위력을 방증하는 사례는 무수히 많죠. 하지만 많은 문제점도 드러나고 있어요. 우선 저자는 사교육은 읽고 이해하는 공부가 아니라 듣고 이해하는 공부이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들고 읽고 이해하는 공부할 시간을 극단적으로 줄인다는 겁니다. 특히 사교육을 받게 되면 자기가 모르는 부분만 공부해도 되는데 아는 부분까지 다시 전체적으로 들어야 되니까 더 시간 낭비가 될 수 있죠. 그래서 저자는 사교육의 효과는 초등학교까지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저자가 말하는 공부머리 독서법, 즉 언어 능력을 가장 향상시킬 수 있는 독서법은 재미있는 책을 재미있게 제대로 읽는 독서를 말합니다. 우선 재미있는 책을 선택하는 방법에 대해 알려드릴게요. 대원칙은 아이가 스스로 자기가 읽을 책을 선택하는 거예요. 책을 싫어하는 아이들이 푹 빠져서 읽을 수 있는 재미있는 책을 선택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소개해 드릴게요. 첫 번째는 저자의 카페가 있어요. 이 카페에 들어가면 저자가 11년 동안 아이들과 실제 경험하면서 아이들이 좋아했던 책을 소개하고 있어요. 두 번째는 아이가 재미있는 작가를 만난다면 그 작가의 책을 계속 소개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해외의 유명 어린이 청소년 문학상 수상자들을 골라주는 거예요. 예컨대 뉴베리상, 내셔널 북 어워드, 독일 청소년 문학상 등은 믿을만하다고 해요. 페이지 수를 확인해서 아이들이 읽을 수 있는 얇은 책부터 읽히시는 게 좋답니다. 다만 학습 만화는 조심해야 한다고 해요. 많은 부모님들이 아이들이 워낙에 책을 안 읽어서 책에 좀 친해지게 하고자 학습 만화를 읽히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학습 만화
하나하나에 길들여지면 일반적으로 오래 걸리는 독서의 어려움을 느끼게 되고 활자 기반이 아니라서 언어 능력을 향상시키는데 큰 도움이 안 된다고 해요. 저자는 재미있게 읽는 독서로 정독을 얘기하고 있는데 이는 소리 내서 읽는 속도를 의미해요. 텔레비전 보면 속독을 자랑하는 아이들이나 부모님들 본 적 있죠? 근데 저자는 속독을 하게 되면 감정이나 생각의 덩어리가 크고 두터워지는 효과를 발휘할 수가 없어서 언어 능력을 향상시키는 데 도움이 안 된대요.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저자는 많은 책을 읽는 것보다 재미있는 책을 한 번을 읽더라도 제대로 읽는 것이 언어 능력을 향상시키는데 훨씬 도움이 된다고 해요. 그래서 반복 독서의 중요성도 얘기하고 있어요. 다음은 각 연령별로 공부머리 독서법에 대해서 소개해 드릴게요. 우선 미취학 아동인 영유아 독서법이에요. 저자는 매일 독서 지도법이라고 해요. 아이가 원하는 책을 매일 10분이라도 읽어주고 아이가 그만 읽고 싶다고 할 때 멈추는 거예요. 주의할 점은 아이가 매일 같은 책을 읽어달라고 해도 읽어주는 거예요. 반복 독서법의 효과가 훨씬 크대요. 그리고 아이가 한글을 깨우쳤다고 해도 부모님이 함께 읽어주는 것이 훨씬 좋대요. 저자의 공부머리 독서법이란 카페에 들어가면 각 연령별로 추천 도서가 나와요. 저자의 영유아 추천 도서는 특히 5세에서 7세의 어린이가 읽으면 좋대요. 도깨비를 빨아버린 우리 엄마, 개미나라에 간 루카스, 세상에서 가장 큰 여자아이 안젤리카, 그리고 추천해준 작가는 앤서니 브라운이래요. 다음은 초등 저학년인 1학년부터 3학년의 독서법에 대해서 소개해 드릴게요. 그림책을 많이 읽지 아니한 미취학 아동이 초등학교 1학년이 되면서 글책을 읽으면 그 내용을 이해하기 어려워한대요. 초등 저학년 시기에 읽기 위기를 극복하지 못하면 언어 능력의 발달이 비정상적으로 지연되므로 이 시기에 반드시 아이의 읽기 능력을 진단해 보아야 한다고 합니다. 이 책의 저자는 읽기 능력의 진단법으로 책을 읽은 후 줄거리를 이야기하게 해보는 거예요. 아이가 줄거리를 상세하게 이야기하고 특히 책에 나온 표현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는지를 잘 봐야 한대요. 아이가 책의 줄거리에 대해서 단순하게 얘기하거나 줄거리가 틀린 경우에는 책의 중요 사건에 대한 한 10문제 정도를 내어서 아이가 5문제 이하로 맞춘다면 아이의 언어 능력이 평균치 이하로 봐야 한다고 합니다. 그럼 읽기 열등 상태를 극복하는 초등 저학년 독서법 알려드릴게요. 전제로서 아이의 언어 능력이 열등 상태라도 이는 선천적인 것이 아니므로 6개월 동안 꾸준히 하면 또래 적정치의 언어 능력을 가질 수 있다고 합니다. 1일에는 책 구하기인데요. 아이와 도서관이나 서점에 함께 가서 책 5권을 구합니다. 그 다음 5일 동안은 독서 시간을 정해 책 읽기예요. 10분은 부모님이 읽어주고 40분은 아이가 책 읽게 하고 10분 동안은 책 내용에 대해서 대화하는 거예요. 5일 동안 같은 책을 읽어야 되는 건 아니고 아이가 책을 스스로 읽고 줄거리를 이야기할 수 있는 책이 5권이 되면 2학년 단계의 수준으로 넘어가도 됩니다. 다만 아이가 40분 동안 독서하기 힘들어한다면 부모님이 함께 독서하면 좋겠죠. 마지막 날에는 아이가 5권의 책을 잘 마무리했다면 성취감을 느낄 수 있도록 작은 파티나 선물을 주는 거예요. 초등 1, 2학년은 읽기 독립을 하는 중요한 시기입니다. 실질적인 읽기 독립은 영유아기에 부모님이 아이에게 책을 읽어주는 것부터 시작됩니다. 그럼 단계별 읽기 독립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유아기에는 아이에게 그림책을 매일 읽어줘야 합니다. 아이가 한글을 깨우쳤더라도 읽어줘야 합니다. 초등학교 1, 2학년 시기에는
스스로 읽기와 읽어주기를 병행하면 좋습니다. 각 학년에 맞는 그림책을 선택하여 도입부를 매일 5분씩 읽어주면 더욱 좋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에게 책을 일상화하기 위해서 서점이나 도서관에서 책을 고르게 하고 읽게 하는 습관을 들이면 더욱 좋습니다. 아이가 만약 읽기 독립을 하여 스스로 책을 읽더라도 아이가 책의 내용을 잘 이해하고 있는지 세심한 관심이 필요하고 대화의 주제로 삼으면 더 좋습니다. 1부 영상은 이것으로 마무리하고요. 2부에서 공부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초등학교 고학년, 중학생, 고등학생의 공부머리 독서법에 대해서 다뤄볼게요. 지금까지 책이 제게 전해준 행복과 행운을 여러분에게도 전하고픈 책 이모였습니다. 제 영상이 좋았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 부탁드립니다.